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미니 강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부자 되는 게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이제 쉽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또 제 이제 부모님께서도 살면서 애터미를 알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왜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이 20년, 30년 전에 알았더라면 이미 부자가 되었을 텐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려주지가 않고, 왜 그러냐면 알려줬다가 나보다 더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알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알고 나서 제가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30년, 4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알뜰살뜰하게 모아가지고 노후 준비하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생각했었는데요. 부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눈이 번뜩 뜨였어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평범함의 기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집이 한 채 정도는 있어야지 평범할까요? 아니면 집이 없어도 없는 것이 평범할까요? 저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평범하다고 하는 것은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60대, 70대를 넘어서서요. 요즘에 70대 정도가 돼야지 이제 노후라고 표현을 하던데, 70대부터 남은 여생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죠.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체격이 조금 작고 여성인 경우는 조금 더 장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오래 살죠. 그 이유가 먹는 양이 적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체격이 작을수록 좀 장수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산화가 덜 되는 거죠.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몸이 산화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흡량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거나 여성분들은 100세까지 산다. 또 이렇게 또 좀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사는 게 더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좀 건강한 채로 오래 사는 건 좋지만 혹시 아픈 채로 오래 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0세부터 20년 혹은 30년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후 자금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이 기본적인 걸까요? 평균적인 걸까요? 아니면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이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게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나라에서 정해준 중산층 이상이 돼야지 사실상 노후 준비가 되고, 혹은 엄청나게 알뜰살뜰 가계부 적어가면서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이제 또 겨우 가능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엄청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빡센 나라인 거죠. 그래서 평범함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설날이 됐어요. 손주들이 왔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줄 거예요? 50,000원짜리 줄 거예요? 그러면 50,000원짜리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 이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 돼요? 아니면 참아야 돼요? 병원 가는 게 그죠? 평범한 거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돈 쓰는 게 줄어들까요? 그래서 뭐 시골에 계신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보면 노인이 돈 쓸 데가 어딨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돈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참고 계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곳곳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게 될 경우 병원비만 하더라도 이제 쓸 곳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 700만 원을 버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게 풍족하겠죠. 대체적으로 이 정도 벌면은 사는 게 풍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풍족함 안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사실상 풍족하게 살면 안 되는데 풍족한 거죠. 자, 그래서 저같이 30대 혹은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30살 정도 되는 부부, 그래서 맞벌이를 했을 때 7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요,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또 부모님들께 또 효도도 하고 또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노후 준비를 빼먹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어느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700만 원 정도의 부부라면 550만 원을 저축해야지 60살에 은퇴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60살 됐을 때 노후 준비를 마무리하려면 700만 원 중에서 55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550만 원 안에는 뭐 가계 대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도 또 다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집을 온전히 내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잘 없고 이제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적금이라고 봤을 때 550만 원 정도는 부어야지 은퇴가 가능한 겁니다. 노후가 오기 전에. 자, 그렇다면은 550을 벌기도 어려운데 550을 저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7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러니까 550만 원을 쓴다는 거는 150만 원을 갖고 살아라는 거죠. 생활비로. 그죠? 생활비로. 그러면 과연 700만 원 버는 사람이 150만 원의 삶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뭐 700만 원을 벌어서 400만 원을 저축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300만 원의 삶을 살고 싶냐는 거죠. 그래서 보통 7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500만 원 정도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울 지역에 어떤 이제 한 명의 자녀를 대학교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돈이 든대요.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돈을 좀 많이 썼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2, 3억을 써서 대기업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 대기업에서의 삶조차도 순탄치는 않단 말이죠. 엄청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대기업 취직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애들을 이제 키워놨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대학교까지 보내고 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육아라고 하기보다는 양육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하는 걸로 보통 생각하세요. 양육. 뭐 대학교까지인가 뭐 혹은 20살까지인가 뭐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 30살까지 양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애도 이제 장가 시집 가면은 또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그 또 이제 비싼 짝을 또 만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학교까지 보냈으니까 이제 남은 삶은 너 혼자 살아라 이랬을 때 집을 가지는 게 엄청 늦어지죠. 그 늦어질수록 집값은 또 올라가니까 돈을 아무리 차곡차곡 모아도 집값이 자꾸 따라 오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살까지 양육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이런 저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는 저 삶 자체가 30년 정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노후가 이제 이미 임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60세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는 뭐 어떤 기관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라는 사람 입장에서 60세 정도가 됐을 때 이 정도 자산은 갖고 있어야 노후 준비가 되겠구나 하는 정도예요. 자, 그래서 월 임대료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빌라. 이 빌라는 자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제 떨어지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집에 감가상각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낡아질수록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요, 오히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10년, 20년 뒤에 도입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낡은 빌라는 오히려 팔아치워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임대료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저 빌라가 뭐 온전하게 대출이 없는, 온전은 내 거다, 100% 내 거다 하는 것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제 대출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0만 원 정도는 나와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그거 하고 나서 그죠? 그 나머지 돈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하겠죠. 자, 그리고 또는 5억 이상 정도의 아파트를 2채 이상은 최소한 보유를 해야 되는데 2채 정도면은 노후 준비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5억 이상의 아파트 2채라는 건 뭐냐면 집을 좀 오래전에 사놨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순내자산인 경우 요럴 때 아파트 2채 정도 있으면은 2개 다 이제 월세를 주고 나는 좀 허름한 집에 허름한 좀 빌라 같은 데 가서 살면서 이제 저렴한 월세를 내면서 살 경우에 임대소득 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죠? 저 아파트가 있어도 내가 저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거죠. 훨씬 싸고 저렴한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 살면서 저걸로 이제 임대소득을 받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노후 준비가, 최소한의 노후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이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20년에서 3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같이 이제 지금 젊은 사람 또 막막하다는 거죠. 만약에 애터미가 없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면은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지만 못 찾는다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야 된다면 정말 상당히 갑갑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 합산 700만 원 혹은 더 많이 잡아도요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여기서도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7, 800을 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업종에 있어서 지위가 좀 높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애를 주말 말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애를 못 보고 살아야 된다는 큰 리스크를 안고 상당히 대가집을 큰 상태로 3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가 키우고 나면은 그 옛날에 예뻤던 거를 몰랐다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워낙 바빴기 때문에 정신없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예쁜지도 모르고 키웠잖아요. 그게 상당히 큰 아쉬움으로 나중에 남는다는 거죠. 그런 대가 지불을 하면서 30년을 살았는데 겨우 이 정도의 노후 준비가 되더라. 그래도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어디예요? 생존에 있어서 문제가 없죠. 이 정도만 되어 있어도 그래도 행복한 노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이는 5억 이상의 아파트 2채 혹은 임대료 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빌라, 요 정도의 자산을 우리가 애터미에서 1년 만에 만들 수 있다면 1년 만에 만들 수 있다면 미쳐야 정상일까요? 아니면 저는 좀 살살 할게요. 이게 정상일까요? 미쳐야 정상 아닐까요? 적어도 저는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대부분 잘 몰라서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애터미 일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당장 빨리 해치워버려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1순위인 거죠. 1순위. 우선순위 1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서 나머지 일을 이제 해결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애터미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동시에 노후 준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노후 준비까지 해결해 버리죠. 왜냐? 애터미에서는 내 좌측에 오토 판매사 1명, 우측에 오토 판매사 1명,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오토 판매사. 자, 오토 팀장도 아닙니다. 오토 판매사 1명, 오토 판매사 1명이 있는 오토 판매사. 이 정도만 돼도 4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연금이에요, 연금. 저는 오토 판매사 한 명 한 명 있는 오토 판매사가 진정한 진짜 오토 판매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것까지 달성한 데까지는 정말 모든 시간을 포기해서 자녀와의 혹은 가족과의 좋은 시간, 여행까지도 포기해가면서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일, 그게 애터미예요. 우리 회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하셨죠. 이 애터미는요, 성공을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누구나 정말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단 말이죠. 지나간 기회들은요, 잊어버리고요. 앞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단 말이죠. 자,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잘 살아보려고 엄청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 부자가 됐다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그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진짜 사랑을 느껴요.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나도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용기가 본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일도 하기 싫어하고 또 혹은 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눈 감아버리고 미루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입장에서는 용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부모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좀 순조롭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네 삶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일을 하며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잘 살고 싶은 열망. 200만 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 말고요. 200만 원 가지고는 연금이 안 돼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20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못 버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잡고 봐야지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목표를 진심으로 1000만 원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최소한으로요. 1000만 원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유통과 경쟁을 하죠. 기존 유통과 경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안성탕면을 만약에 애터미에서 판다고 하면 그 안성탕면 가지고는 유통적으로 봤을 때 승부를 내기가 어려워요. 마트가 더 싸단 말이에요. 애터미보다. 안성탕면을 팔기에는. 하지만 단일 제품만 팔죠. 애터미에서는. 라면 한 종류만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 중에서 가장 좋은 라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아무 라면이나 먹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트 가서 아무거나 사 먹으면 되겠지만 나는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을 먹기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건강상 이유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라면을 먹으면 뾰루지가 좀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을 때마다 내 몸에 가해지는 그 데미지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요. 먹고 나면 항상 맛있게 먹었는데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뾰루지가 나는데도 막 먹느냔 말이죠. 근데 애터미라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랑 그런 거 다 봤을 때 너무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아무리 먹어도 하루 3끼 먹어도 뾰루지가 안 나요.
자, 그렇게 좋은 라면을 단일 제품 한 개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라면을 다른 곳에서 취급하더라도 이 가격을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트에 있는 걸 아무거나 갖다 팔아가지고는 그 마트보다 싸게 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를 단일 제품 하나만 선택해서 팔게 됐을 때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을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다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싼 거를 판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싼 거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좋은 거를 다른 어떤 유통보다도 싸게 판다. 그걸 절대 가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품질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절대 가격이라는 거에 있어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변에 권할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말해보고 됐어 이러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다시는 안 가면 그거는 이 제품에 대한 절대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좋은 제품을 어떠한 유통 채널보다도 싸게 팔고 있다는 절대 가격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썼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재밌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 안 끼치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애터미 제품에 대한 그리고 이 애터미 회사의 경영자 그리고 이 회사 자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만 내가 떳떳하고 사람들에게 해보자는 말까지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티끌만큼의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모르는 거라면요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티끌만큼의 의심이 내가 풍덩 빠지는 거를 못 풍덩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풍덩 빠져야 잘 되잖아요. 내가 요거 대충 손대보고 요것도 대충 손대보고 잘 되는 거 해야지 이렇게 보면 둘 다 안 되겠죠. 아까 전에 이 정도의 자산 빌라나 뭐 5억짜리 아파트 2채 요런 순대자산이 요런 자산 대충 봤을 때 10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10억 이상의 자산을 1년 만에 얻을 수 있는 기회. 더 빠른 사람들은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오토 판매에서 3개월 만에 되는 분들도 있다고. 정말 집에 안 들어가고 일하시는 분들. 3개월 만에 되지만 1년 만에 될 수 있다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회사, 내 제품 이거를 강조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땡겨와야 돼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자석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강력한 자석. 모형 플라스틱, 모형 자석은 아무리 철가루를 갖다 대도 철가루가 붙지가 않겠죠. 내가 강력한 자석이 돼야 주변 사람들이 땡겨줘 옵니다. 설득이 돼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노후 준비해야 되고요.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들이닥쳤는데 이제 노후 준비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30년 걸리는 계획인데 그게. 일반 직장인들 30년 걸리는 계획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60대인데 이미 50대인데 어떻게 지금부터 하란 말이에요. 아직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돈 들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죠? 노후 준비는 그 다음이잖아요. 그거부터 할 거 아니에요, 모두들. 그런데 해란 말이죠, 애터미를.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혹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자, 이 모든 말들은요.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봐도 본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권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요. 임페리얼 마스터 되는 방법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경험해보면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입에서 줄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미 되고 나면 내 파트너를 또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 파트너도 내가 팀장이 되고 내 파트너도 팀장이 되고 또 내 파트너도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입에서 술술 나오고
또 그 밑에 있는 파트너를 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좀 작아 보이지만요. 나중에는 언덕 위에서 눈덩이를 굴렸을 때 눈덩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현상처럼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내가 빵에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에 이룬 거보다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에서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되는 게 더 빠르거나 혹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에서 오토 샤론 로저 마스터까지 가는 게 오히려 빵에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 샤론 로저 마스터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토 스타 되는 게 더 쉽겠죠. 오토 스타는 오토 로얄 되는 게 더 쉽고. 그러니까 오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길은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만 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자,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스로 하는 일이고 가게 차려놓고 알아서 손님이 들어와서 저절로 일을 하게 된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지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요. 그거를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환경. 그 환경 중에서 한 가지가 감시자를 만드는 건데요. 가족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거두세요. 이거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꼭 가족들한테 인생 시나리오 양식을 막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최고로 좋죠. 하지만 가장 원하는 거 있을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저기 있는 33평짜리 아파트가 갖고 싶대요. 근데 그 말을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거 알면서 왜 말로 안 나오냐면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현실. 현실적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말로 안 나와요. 근데 그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썼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을 쓰고요. 그거를 언제까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인생 시나리오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적고 말로 발표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공표하라는 거죠. 해주겠다고. 자, 그랬을 때 그들로부터 강력한 조력, 협조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도움이 그 당사자들에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못 들어주겠죠.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분들은 드라마 보고 영화 보러 가고 취미생활하고 공시러 가고 다 하잖아요. 그 시간 일부 쪼개서 강의를 한 편 같이 들어주자고 하세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모르면 못 도와줘요. 왜 도와주다가도 안 도와주고 방해꾼으로 변하는 줄 아세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르는 채로 도와줬다가 더 강력한 방해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르는 채로 도와주면 더 강력한 방해꾼이 된다고. 이 말을 그냥 공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시자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내가 그분들이 기대했던 시간보다 사업이 늦어지면요. 방해꾼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어떻게 지나치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줘요? 그죠? 어떻게 노후 준비가 되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빌라나 아파트가 1년 만에 생기냐 말이에요. 그죠? 좀 지나치게 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친 모습을 염려스럽게 볼 것이냐, 응원을 할 것이냐. 저처럼 어머니께서 정말 불광불급, 미친 듯이 했을 때 그런 어머니가 예뻐 보이느냐, 아니면 염려스러우냐의 차이는 알고 있을 때는요, 너무 예뻐 보여요. 엄마가 어떻게 저 예뻐 보일 수가 있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계속 모르는 채로 엄마를 말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하고 미쳐 있을수록 염려스럽겠죠. 그저 빠진 거 아닌가. 그 빠졌다는 의미는 잘 알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 인생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걸 이루어주겠다 공표하고 또 그거를 이루어줄 테니까 협조를 요구하라는 거죠. 그 협조 중에서 대단한 게 아니고 애터미 강의를 보라는 거죠. 보면은 뭐가 동반돼서 따라오냐면 몇몇 사람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수준의 정도. 그리고 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부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아들이 만약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와이프가 대신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월급은 400에서 500으로 오르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부수입으로 부업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버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좀 지나치게 해야 됩니다.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애터미를 정말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가 애터미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부터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거나 혹은 안 되거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1년, 2년이 넘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안 될 사람이거나 혹은 아직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는요. 그 취미로 하는 수준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 버거울 정도의 하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80% 정도까지는 달성하는 정도의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성공 못하면 그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터미에서. 반드시 돼요. 애터미는. 모든 문제는 내가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약하거나 목표를 달성 안 하거나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365일 채워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거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빡세다. 불가능에 가깝다. 너무 힘들다. 오래 걸린다. 30년 동안 가족들 얼굴 못 보고 사는 그런 시간. 너무 대가지불 크다. 그래서 차라리 부자 되는 게 속편하다. 오히려 더 쉽다. 그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부부 맞벌이해서 700,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득으로 봤을 때 3, 400 버는 거죠. 그런 곳은 너무 박 터지고요. 레드오션이고요. 너무 힘들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죠. 오히려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일들은 오히려 널널하다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고, 애터미를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아침 조회 요것으로 마치고요. 딱 두 분만 스피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예. 안녕하세요. 전전옥입니다. 애터미에 붕덩 빠져 있습니다, 요즘. 먼저, 진짜, 박아름 본부장님 부럽네요. 이상수 국장님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믿어줄 사람 남편밖에 없는데 믿어줄라나 모르겠네요. 진짜 애터미를 하고 있으니까, 애터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노후 대책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애터미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주위의 사람들이나 친구들 보니까, 애터미 그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애터미 그거 다 똑같다. 애터미 다단계 그거 다 똑같다. 다른 거 다 똑같다. 너무 빠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 딱 듣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참 설명을 하고 막 구박을 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아직 저 형제간들도 언니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저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저는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꾸준히 한다면은 마음만 안 변하고 끝까지 한다면 성공한다는 걸 믿고 진짜 자부심을 갖고 애터미 회장님 진짜 존경스럽고 제가 믿고 따라갈 준비가 돼 있고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나오게끔 하겠고 친구들 저를 믿게끔 하도록 그런 마음가짐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용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 있죠. 너무 푹 빠지지 마라고 했을 때 열받는다고 했죠.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때 열 안 받고 기운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열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열망이 있고 내가 비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표현하죠. 제 초등학교 때 엄마 욕하는 경우 많아요. 친구들끼리 싸울 때. 그럴 때 너희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말 우리 안 믿죠. 열받죠, 그냥. 그 우리 엄마에 대해서 모르면서 욕했어요. 그 말을 믿냐고요. 그죠? 열받잖아요. 근데 누가 욕했어, 우리 엄마를. 그 말을 믿어. 그럼 기운 빠지죠. 그럼 똑같아요. 지금 전용훈 팀장님께서는 비전을 알고 있고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열받는 겁니다. 저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좋습니다. 스피치 감사합니다. 다음 스피치 하실 분. 이은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오늘 부장님 강의 처음에 타이틀 보면서 부자 되는 게 평범보다 쉽다. 이 문구가 애터미를 하는 저희들이기에 이 단어에, 이 말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건데, 저희는 애터미니까,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기에 이거는 실현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부자가 되긴 힘드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난 평범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국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큰 착각이었구나. 평범의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 나의 집이 있어야 되고, 월 노후연금이 충분하게 3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준비 없이 평범하게 전부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나가서 모르는 분들에게 좀 더 한 번 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애터미라는 이 좋은 시스템을 있기 때문에 나의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을 하는데 그 열정이 항상 기복이 있잖아요. 이제 그 열정을 내가 계속 꾸준하게 다져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거운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만 세우면 항상 그 목표에도 못 가고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버거운 목표를 세워놓으면 거기서 80%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그래도 나의 작은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버거운 목표를 세우는 로또 판매사를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좀 더 목표를 더 높이 세워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모여서 인생 시나리오 함께 작성해보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의 그런 간절한 희망을 위해서 엄마가 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함께 공감하고 작성을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선포를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뭐라 해야 되죠? 조금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오늘 국장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알리고요. 또 마음속에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운을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회사명 겸손히 섬긴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